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지금 저게 SK라든지 또 삼성 또 마이크론 TSMC가 지금 제 기술을 쓰고 계신데요. 엔비디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제 기술은 이제 기존과는 좀 획기적으로 틀린 개념인데요. 동영상 한 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 1000개로 쪼개서 작은 조각 단위로 해서 일련 번호와 암호 설정을 해서 그것을 각각 D램이라든지 D램이다 그러면 대자, 중자, 소자리로 이렇게 나눠서 최대한 작은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일꾼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이렇게 D램이 10개, 20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단가도 맞추면서 작은 그 정보 용량을 따라서 작은 단위를 많이 만들어 놓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D램이면 그것을 정보 용량을 처리를 갖다가 그 정보 용량을 갖다가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용량의 크기를 따라서 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하나 겉으로는 하나의 어떤 D램이지만 20개, 40개짜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해서 작은 조각 단위로 해서 동시에 여기다 띄워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CPU도 그러면 그와 같이 하드웨어적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GPU도 그러합니다. 동시에 이것을 저장할 때, 그러니까 동시에 읽고, 그래서 이게 HDD다 또는 SSD다.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거기도 역시 정보 한 군데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00군데다, 1000군데다 그러면 작은 조각 단위에 나눠서 그것을 각각 따로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것도 하드웨어적 분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서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HDD, SSD도 그렇고 현재 하드디스크가 겉으로는 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작은 조각 단위로 해서 5개, 10개짜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이론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2개, 3개, 5개 이렇게 회사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해서 하드웨어 안에서 정보를 하드웨어 디스크가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10개짜리도 20개짜리도 내용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그러면 SSD도 동일하게 하드웨어적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만들고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는 20개, 40개 이렇게 여러 개 SSD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동시에 작은 조각을 띄워주고 동시에 저장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로서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럼 통신칩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통신칩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위해서 정보 용량을 따라서 작은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스마트폰 것이나 뭐 다른 통신기기에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나눠서 하고 하나의 어떤 통신칩이다 그러면 하나의 통신칩이 여러 개의 파형이 틀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전파처럼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의 안테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뭐 두 개, 하나의 통신칩에 2개, 3개, 5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HDD나 SSD, HDD가 아니라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스마트 노트북 아니면 태블릿 PC 아니면 워키토키 또는 이런 데서도 모든 무선 통신기기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한다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라디오에서는 전파를 채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틀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송수신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시에 송수신 구조는 통신도 되지만 동시에 충전 구조도 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자동차다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5군데 있다고 밑에 배터리가 달려 있으니까 충전하는 데 5군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해 주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2군데, 3군데, 4군데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가전에서도 그렇고 로봇에서도 그렇고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인.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자동차용 어떤 2차 전지 같은 데도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일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용에서도 그렇고 파워뱅크, 갖고 다니는 파워뱅크에서도 충전하는 데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뭐 이런 배터리다 그러면 여기도 충전하는 데가 각각 배터리를 안에다가 5개, 10개로 분할했다 그러면 각각 충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어도 지금 한 군데보다 2군데, 3군데, 여러 군데 충전하면 빨라진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선 전파도 충전 구조할 때, 우리가 한 개만 갖고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의 개념으로 해서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안에 10개, 20개 해가지고 충전 구조로 가져가거나 통신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충전 구조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충전하는 데가 2군데, 3군데, 5군데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충전하는 데가 드론이다 그러면 우린 충전하는 데가 전파가 5군데, 10군데 또는 3군데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각각 다른 전파를 그 전파를 그렇죠. 한 개, 100개 전파를 보낼 거를 이제 전기 에너지 보낼 거를 몇 개씩으로 쪼개서 하든가 30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 잘게 쪼개서 하니까 빨리 충전이 되겠죠. 환경에 영향도 덜 주고,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하나의 큰 출력에다 놓으면 환경에 영향을 주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른 그런 잘게 작은 단위로 전기를 쪼개서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해서 빠르게 충전하면서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같은 파형의 전파를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데스크탑 같은 데도 송수신 하실 때 그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가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걸 이제 통신 채널을 삽니다.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가.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같은 전파인데 아니면 거기에 SKT다. KT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과 통신할 때 서로 그 파형이 틀리다. 그럼 파형이 틀린 전파가 2개, 3개 있다. 그럼 밑에도 서브로 5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라도 그 안에서 호출번호를 여러 개 둬가지고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위성전파 같은 데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동시에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도 1000개도 10,000개도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술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드론 같은 데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의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드론 조종, 군에서 드론 조종할 때도 그 중에서도 서로 파형이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이 기술은 제가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얘기했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판자에 부목되듯이 의존하듯이 멀리 묶어서 이렇게 보내면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이 들어가고요.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는 그것을 출력을 갖다가 강하게 줘가지고 전자전환 때 쓰게 됩니다. 이 기술을 레이사 레이더 기술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그것도 이제 이건 무선 통신기 스마트폰이든 워키토키든 이 방식은 멀리 이렇게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와이파이 같은 데서도 가능하기도. 와이파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유선 인터넷망에다가 와이파이에다가 워키토키 장치를 좀 달아가지고 워키토키처럼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달자.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워키토키가 3km, 5km 가는데 이것을 좀 신호를 뚜렷하게 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라디오에서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것이 가능한데 각각 수신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데에다 워키토키를 달아놓죠. 이렇게 다른 파형의 전파를 할지라도 각각 수신하는 경우조차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SK텔레콤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SK플래닛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 하시더라고요. 같은 파형의 전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개든 20개든 송수신 구조로 가져간다. 이거는 이제 충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사물 인터넷에서 조종 구조로 이렇게 사물 인터넷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그 워키토키 같은 이런 장치를 해가지고 해도 되지만은 전파를 갖다가 하나의 기기로 TV도 조작하고 각각 틀린 전파로 TV도 조작하고 조명도 조작하고 가스레인지나 좀 보일러 기타 다른 기구들을 조작합니다.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부 하나만 틀리기 위해서 각각 조정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동시에 송수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CCTV도 연결할 수 있고요. 제가 그 어떤 TV의 리모컨을 현재 무선 충전 앞에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3층에서도 1층에 있는 TV를 조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자라고 무선 충전 방식으로 이렇게 리모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은 이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어요. 그걸로 각각 이제 하나는 TV, 하나는 조명, 하나는 가스레인지, 하나는 보일러 각각 틀린 것을 조절하고요. 상호 송수신 구조를 가지거나 하나만 일방적으로 통신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두 번째는 이거를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루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하나는 TV 조작하고 또 1-1, 1-1-3 그러면 기능을 이제 틀리게 그렇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2- 하나는 2다 그러면 조명이다 그러면 2-1, 2-2, 2-3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을 조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 그 전파 호출루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는 TV 조작, 하나는 컴퓨터 조작, 하나는 조명 조작, 가스레인지, 보일러 조작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리모컨을 다른 데서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다. 그러면 현재 전자신간 방식을 벗어나서 전파로 통신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로 통신하실 때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눌렀는데 10초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잘못됐으면 다시 이렇게 오프 시키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너마이트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각각 송수신해서 동시에 폭발 구조 동시에 들어가지고 송수신할 수도 있고 각각 송수신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을 제어한다. 두 번째는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각각 틀리게 조절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다른 사람이 못 누르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나 얼굴 인식 이런 식으로 해서 보안 장치를 오늘의 암고 이렇게 보안 장치를 좀 더 곁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TV 어떤 스마트폰 같은데 카메라 같은 것을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 그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리모컨으로 눌러갖고 이렇게 셀카 촬영이다 그러면 몇 분 후에 이렇게 촬영하는 것을 이렇게 조작한다는 거죠. 또는 그것을 갖다가 안에 있는 내가 멀리 떨어져 주머니에 이렇게 비상벨 시스템으로 놔가지고 딱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 녹화가 되고 112로 자동 이렇게 소리 내지 않고 전송이나 보안업체 또는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자동으로 그 내용이 전파되어서 그 비상벨 시스템으로 사용한다. 이 기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셀카 기능 한번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작하면 5초 후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작하면 곧바로 찍을 수 있는 멀리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혼자서 셀카 찍을 수 있는 기능 또는 그 카메라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돼. 카메라로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거죠. 떨어져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거를 각 어떤 스마트폰 자체에서 이런 리모컨 방식이 아니더라도 셀카 기능을 둬 가지고 누르면은 5초 후에 사진이 찍히는 경우 이런 카메라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5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셀카 촬영을 하거나 2초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을 수 있다. 동영상을 내가 그 어떤 유튜브에 1분짜리 올리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가선이 끄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1분, 2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찍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이런 기능을 안에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된다. 몇 분짜리 찍는 거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내가 현관문 같은 것도 현관문의 개폐, 현관문 개폐나 또는 어떤 집안의 개폐 부분에 있어서 리모컨으로 눌러가지고 이것을 현관문을 개폐하는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도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파형의 전파, 그것도 드론 조정, 군의 드론 조정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의 드론 조정을 할 때 서로 간에 암고가 맞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는, 먼저 암고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홈캠도 보시잖아요. 비밀번호가 있어도. 그럼 여기다가 은행 전용 단말기 제도로, 인터넷 뱅킹처럼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프로그램이 깔아져 있어 자동으로 암호가 복잡하게 풀어지는. 그래서 그 인터넷망으로 오든지 아니면 그 무선망으로 오든지 무선 자체 통신망으로 오든지 암호 체계가 있으므로 적군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봐도 모르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있는 이런 홈캠 같은 거나 CCTV 이런 것도 기타 모든 인터넷에서 이메일이 주고받는 경우, 모든 파일을 주고받을 때 이런 암호 설정을 해서 자동으로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로채더라도 그것을 알 수 없도록 본인에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이메일이다. 그러면 거기다 오늘의 암고, 자기가 비밀번호를 넣어야지 딱 이렇게 이메일이 열어진다든지 뭐 이런 기능도 둘 수 있다. 암호가 파일이 있어도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암호를 넣어줘야지. 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얼굴 인식해가지고 암호 파일을 여는 그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페이에서 전파했다 비밀번호 달아가지고 이걸 하시던데 제기술이라는 거. 비밀번호 달아가지고 현관문 개폐, 자동차 문 개폐 쓰신데 이것은 제기술을 보시고 계시다는 건데 이거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드론 조종할 때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이거 쓰시던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어서 이 채널이 안 되면 다른 채널로 바꿔 타는 기술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쓰시더라고요. 라디오에서는 쓰지만 드론에서는 이런 기술이 적용된 적이 없는 거로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도 역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송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한다의 기술 구조로 충전 구조에서도 이 기술 쓸 수 있다 그랬죠. 드론 조정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라디오파로 제가 라디오파로 통신하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라디오파다. 그러면 단거리, 중거리, 초장거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때에 따라서 뭐 보통 단거리 있을 때는 그 파형만 쓴다는 거죠. 이 파형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거리로 바꿀 때는 중거리로 바꿔서 쓰고 대신 이제 전력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초장거리 볼 때는 초장거리. 그만 라디오파만 될까요? 아닙니다. 다른 전파도 이 개념을 쓰시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드로 써서 하시면 꽤 유용할 거라는 거. 군에서도 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중계망을 거치지 않거나 또는 중계망이 적은 상태라도 이것을 전력만 뒷받침이 되면 멀리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군의 무선 송수신 체계나 이런 스마트폰, 워키토키 같은 데서도 소프트웨어만 그 안에 딱 여러 사람의 신호를 중계해 줄 수 있는, 여러 사람의 신호를 내 스마트폰, 내 워키토키 이렇게 중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돼 있으면 그것을 소프트웨어만 달력해 놓고 그때는 전력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이게 건전지 어떤 배터리 같은 것을 다시 꽂아 갖고 전력을 뒷받침을 해서 특정한 때 이것을 중폭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이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와이파이나 어떤 와이파이 같은 이런 장치 또는 그것이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 중폭 장치를 둬가지고 그 집안에 와이파이다 그러면 중폭 장치를 둬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면 그 와이파이는 소비자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또 다른 어떤 무선 작은 중계 신호를 중계하는 그 규모를 따라 틀리겠죠. 집안에 놔둬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요금을 감액해 주거나 요금을 주거나 해가지고 통신회사에서 줄 수 있죠. 그걸 해서 중폭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망을 구축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하나레라든지 LS라든지 어떤 데서도 이 기술을 쓰지 마시라고 다 하나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군 납품하는데, 이런 데서도 이 기술을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능만,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기다란 무선 송수신 가지고 있다가, 그때 필요할 때, 중계 기능을 할 때, 이것을 착각해서, 원래는 이제 군 같은데, 무전병 같은데 갖고 다니거나, 차량 갖고 다 드론에다 장착해서 중계 기능을 해서 멀리 중폭해서 보내주는 기술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제가 이렇게 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신호를 다시 반도체로 돌아갈게요. 반도체에서 어떤 반도체 모든 무선 송수신 구조, 모든 통신 구조에 있어서 하나의 동영상을 100개, 1000개로 쪼개서 그것을 일련 번호 암호 설정을 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저장을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글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핵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컴퓨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천조각으로 적어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하거나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인쇄 기술에 있어서도 프린터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인쇄 방법에 있어서도 여기다 인쇄를 하는 것이 여기 20개다. 여기 20개다 그러면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 각각 틀린 명령을 준다는 거죠. 각각 틀린 명령을 줘서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한자로, 하나는 빨간 것이, 하나는 파란 것이, 또는 글자 크기도 크게 하거나 틀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보를 틀리게 줘서 동시에 인쇄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인쇄 잉크나 또는 그 프린터, 인쇄 잉크나 염색제 아니면 모든 그림 물감, 그 다음에 어떤 페인트 이런 부분에도 엔진 오일과 윤활제도 오일 스테인 뭐 이런데 기타 이런제도 방청제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페인트 코팅이라고 철사나 철근, 기타 금속 구조나 또는 어떤 그 고무 구조 또는 플라스틱 구조, 기타 구조가 뭐가 됐든 간에 페인트 자체에다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코를 넣어서 가스관, 가스탱크 이것을 칠해주고 거기다 다시 한번 여러 겹 칠해줘서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기술을 쓸 수 있다. 이것도 그러면 철사나 철근 같은데도 이것을 페인트 코팅을 할 수 있나요? 당근 빠더러 됩니다. 여기다 페인트하고 코팅 구조를 위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철사나 철근 이런 데다가도 기타 다른 금속 구조 또는 여기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해주는 알루미늄 자체에다가도 이런 구리에다가도 금속에 제가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 같은 데도 구리 코일 같은 데도 있고요. 어디로 갔나? 그래서 구리 코일 부분에 어디로 갔네요. 이게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네? 이런 구리 코일 이렇게 전기선으로 쓰이는 구리 코일과 반도체 부분에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부식이 잘 안 되고요. 여기를 부산대 광맥카트리스 김세영 교수팀이 이걸 YTN에 이걸 하시던데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하고 이거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기선, 통신선, 광선미선 기타 모든 곳에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것을 또 여러 겹 안팎에 코팅 구조를 준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품이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절연 테이프 같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갔지? 절연 테이프를 잠시 찾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전기선이나 통신선 이런데 피복에 전기 테이프 그렇죠. 절연 테이프거나 좀 더 그것을 우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비슷한 유로 이거 안 입더라도 된다는 거죠. 이따가 좀 감아 놓으면 그래서 훨씬 더 좋다. 이런 방식으로 코팅 구조를 할 때는 이걸 감아 놓지는 않겠죠. 그래서 코팅 구조로 가져가 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선, 통신선, 어떤 광선미선 다 마찬가지. 외부 환경 영향을 받지 않고요.
기존에 이런 건전지 같은 것도 제가 안에 이렇게 그 탄소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봉을 전도체로만 쓰지 말고 그걸 축적 구조로 들어가자. 탄소봉을 겉으로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형태로 넣어주고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를 이 탄소봉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2차 충전, 이런 2차 전지가 그냥 돼버리는 거. 그거 자체를 갖다가 충전하면 된다. 그때 이제 이게 방전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방전 같은 데를 좀 막기 위해서 이것을 이런 형태를 절연 구조를 좀 넣어준다는 거죠. 절연 테이프로. 지금의 이거 던전지도 이거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방전이 잘 안 된다. 2차 전지, 자동차에는 2차 전지, 납축 전지, 모든 이렇게 전지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런 데도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배터리에도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전지에는 다 돼. 1차 전지, 2차 전지. 그래서 현재 있는 이런 건전지뿐만 아니라 2차전 자동차 2차 전지나 또는 뭐 어떤 그 납축 전지나 이런 데다가도 흑연 소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흑연 소재를 이렇게 동일하게 흑연 소재를 안에는 수십 겹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두 개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하거나 흑연 불마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음극재 하나로만 흑연 소재 하나로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납축 전지도 되고 2차 전지도 되고 자동차의 2차 전지도 되고 파워뱅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음극재든 양극재든 기타 흑연 소재 아니더라도 다른 걸 조금 섞었으니까 나는 네 흑연 소재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양심불량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나는 네 거 흑연 소재로 만약 산화제로 좀 코팅을 했으니까 네 거하고 틀려 이러면은 양심불량이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이게 여기가 꼭지가 캐패시터 구조를 가진다. 마이너스 프리스로 무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약간 여기서 이거보다 약간 두껍게 크게 이쪽으로 만들어 이쪽으로 전기가 더 많이 흘러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를 이쪽에 두 개 만들어 놓고 전기선을 안에 구리선을 동일한 두께였을 때 각각 연결해 놓고 이쪽은 한 개만 연결하고 하나는 오프시키고 이건 두 개 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많이 흘러나와요. 전기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전기양을 이쪽으로는 두 개였다 그랬을 때 두 개를 전기를 언을 시켜주고 이건 두 개가 전기가 흐르고 이건 전기가 하나만 흐른다. 그러면 이 두 개 쪽으로 전기의 방향이 좀 더 흐른다는 전기 다이오드가 전류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이제 모터에 적용한다는 거죠. 모터에다 이런 것을 두 개를 적용해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모터의 정방향, 옆방향이 바뀐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로서 하나씩만 주고 하나는 오프시고 하나는 언시켜서 하나짜리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방향, 옆방향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의 정류자 같은 것도 현재 있는 어떤 철신 구조니까 이게 스파크가 나구나 또는 그것이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서 쇼트가 나니까 그냥 구리 빠였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감아야 된다. 그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모터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수십 겹, 수백 겹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의 구리선을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 링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금속을 더한 어떤 구조. 금속을 뭐 어떤 모양으로 됐든 더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이제 캐패시터가 된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반도체에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전기선 모터 안에 구리선을 이렇게 동그랗거나 밴딩 구조로 들어가거나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거기 전기가 축적이 되어서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 직전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 피복을 갖지 않게 그렇게 가지고 주파수 방식 공급이 되어 파워 있게 공급이 되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다른 데와 차별해서 이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갖다 좀 두텁게 하면 그게 카파시터가 된다라는 이론을 따라서 일정 구간을 다른 데보다 좀 두텁게 해서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 두텁게 카파시터 형태로 만들어 전기를 축적하여서 모터를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여기다 금속 배터리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 여기다 금속을 두텁게 만들면 전기가 좀 더 많이 흐르게 돼요. 그래서 많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D램에 뭐 가령 여기를 갖다가 두텁게 여기는 이렇게 평판이고 이건 두껍게 했다 그러면 이제 두꺼운 쪽으로 한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이 전기가 흐르는 게 되는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전기만이 아니라 열, 냉기도 흐르게 됩니다. 이것을 PM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더 그 펠티어 소자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을 PM 반도체에서도 많이 걸어주는 쪽으로 전기선에 이렇게 선이 2개 있다 또는 1개 있다 할지라도 많이 흐르는 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유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열을 갖다가 뺏는 이런 펠티어 소자 또는 PM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2개가 있다 전기선이 한쪽만 이렇게 한쪽은 1개만 걸어주고 2개는 걸어준다 그러면 2개 걸어준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이쪽은 1개만 이쪽은 2개 걸어 이쪽 1개만 걸어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방향이 전류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전력이 바뀌는 다이오드 현상을 통해서 제품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내시면 그것은 제 기술이다. 뭐 환풍기 기술에도 정여전 역회전을 만들어내거나 자동차에서도 정여전 역회전을 그 제품이 이 기술이 어디에 쓰이든 간에 이 기술 원천 기술은 제 기술이다. 무단으로 쓰시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을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으로도 쓸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콘덴서를 이런 금속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MACS 기술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수십 개 수백 장 겹쳐가지고 이것을 절연 구조를 채 배터리를 만드셨다. 금속 배터리 개념,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노 구조로도 되고 크기는 알아서 뭐 이거 길게도 되나요? 길게도 당연히 됩니다. 길게도 되고 뭐 모양은 어떻든지 금속만 들어가면 전기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물에다가 금속 판을 구리판이다 또는 알루미늄판이다 이렇게 다른 금속을 하면 스파크 생겨요. 그래서 한 금속으로만 그래서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을 넣어줬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저기서 그럼 난 항산이나 또 다른 거 첨가하면 그냥 배터리 내하고 틀리네. 그럼 양심불량이세요. 네, 이거 금속 배터리 물하고 금속 배터리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이 물하고 금속에 맞나? 그럼 금속 덩어리를 나 별표망으로 넣으면 되겠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네, 바 형식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동그랗게 들어갈 수도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만약에 금속 덩어리를 구리 덩어리다 그러면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알루미늄도 돼요. 그래서 대중소로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관해서 전기가 왔다 갔다 가두어지는 이런 구조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어떤 구리선이다 그러면 여기서 유리석용 코팅 제사로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해요. 그다음에 여기 뭐 어떻게 어떤 텅스텐 들어가는 부분을 좀 얇게 만들어 주거나 열이 축적이 되니까 무거워서 그래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구리보다 무거워서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바꾸면 이 부분이 열이 축적되는 부분이 해결될 거라 그랬죠. 그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술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콘센트에 이게 콘센트 부품이거든요. 이게 너무 얇다라는 거죠. 얇으니까 전기가 밖으로 이렇게 축적이 안 되고 밖으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 원래는 이게 피복을 써야 돼요. 전기선에는 피복을 쓰게 되면은 전기가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거는 피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두텁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피복을 만들어주거나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일반 전기선의 구리선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압력이 좀 더 많이 생겨서 전기를 나눠도 좀 좋을 거예요.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피복을 넣으셔도 제 기술이고요. 여기다가 좀 두텁게 만들어줘요. 너무 얇다라는,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껍게 만들어야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기술을 쓰시면 저기 뭐 금속을 추가하는 어떤 형태죠. 밴딩식으로 쓰든지 뭐 두껍게 우둘두툴하든지 구리줄을 구워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현재보다 두껍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게 문제가 고장이 저도 최근에 이게 그 없는 살림에서 이렇게 딱 빼내면 다 부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최근에 5개 골라서 이거 화재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기는 두껍고 이거는 얇아서 화재가 나는 원인인데 이것을 두껍게 보강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금속을 추가하면 되겠죠. 약간 그것은 제 기술. 이것도 플러그도 고장 이거 불나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이런 안을 냈더니 여기서 제품 만들어져 나오더라고. 제 방송의 특성상 너무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하세요. 여기 어떤 도용이란 말은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무단으로 제 기술을 갖다 쓰시는 분들이 많다. 이 기술을 내가 궁금해서 사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냄새를 맡아보니까 여기 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잽싸게 2개를 했는데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이 안 나더라. 궁금해서 깨봤더니 열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더라고. 이거 원래 두껍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입력선은 두껍고 이게 나가는 선은 이렇게 얇으니까 다이오드 현상, 열이나 전기가 정체되어서 여기 머물거나 이쪽으로 반대로 흐르게 되는, 여기가 그러니까 축적이 돼서 고장이 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빨리 바꾸세요. 이거 불납니다. 오히려 여기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입력선과 출력선이 이거 하나에 3,000원 정도 할 텐데 도매로 받으면 여기다 넣으시면 될 텐데 뭐하러 그러셨을까? 네. 입력 출력선이 갖다 놓으면 이건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놓으면은 간단히 뭐 그 소비자가로 6,000원만 더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여기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입력 출력선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쓰시면 이것을 하면 또 그렇게 또 하실 건가? 참 어이가 없네요. 네.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의 기술 무단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전기가 많이 축적될 수 있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금속 콘덴서, 현재 있는 콘센트를 금속을 가지고 콘덴서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럼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만들었는데 저렴 구조를 가지고 그걸로 금속 콘덴서 만드는 열에 강하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디램 같은 데도 현재 금속에다가 금속을 좀 더 추가시킨 어떤 형태든 현재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원인이 이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얇아가지고 나노 구조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얇아가지고 전기가 축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코팅 구조를 가져주거나 유리석용 코팅제처럼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약간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이런 저렴 구조를 써야 되는데 나노 구조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반도체 안에서 구리선이 그걸 못 쓰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뭐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 아니더라도 코팅 구조를 가져가 주시면 전기가 그 안에 가둬진다는, 그냥 피복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원래는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소래만 코팅 넣어도 이런 것은 전기가 크기 때문에 만지면 전기 얼마서 감전사 되세요. 그러나 나노 단위의 이렇게 작은 이렇게 그 반도체 회로 정도는 전기를 가둘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 코팅을 주는데 이 코팅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이 코팅제를 줘서 사실상 저렴 피복을 갖추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삼성이든 SK든 마이크로든 TSM, NVIDIA든 이 기술 쓰시면 제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약간 금속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두껍게 해가지고 D램에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전기가 사라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전기를 좀 더 두껍게 만들어주면 많은 전기가 축적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때 이제 산화철 코팅까지 해주면 좀 더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되는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8분의 1로 나눠가지고 경우의 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뭐 전기양이 10, 20, 30, 40, 50 이렇게 틀리게 해가지고 전기양을 따라서도 경우의 수를 늘리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그래서 D램이든 뭐 이렇게 뭐 CPU든 GPU든 반도체에 있어서 금속을 두텁게 갖고 전기를 축적해서 현재 있는 카패시터가 됐던 트랜지스터보다 많은 것을 어떤 전기를 축적시켜서 끊임없이 리프레시에 대한 약점을 해결하거나 또는 그것을 저장 구조로 가져가 주거나 그것을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눠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보시면 반도체 회로다. 뭐 전기선도 돼요. 통신선도 되고, 이건 광섬유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전기선에서도, 통신선에서도 그렇고, 광섬유선도 광을 중폭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전기선이다, 구리선, 반도체 선이다 그러면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카패시터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데보다는 전기가 더 축적이 되고요.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만 이렇게 전기를 주면 여기서 전기를 넣을 때는 전기가 흐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를 가져서 저장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특히 이렇게 CPU나 GPU, D램에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를 넣어주면 전기가 흐르고 전기를 넣지 않으면 전기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를 따라서 진법수를 적용할 수 있고요. 뭐 수천 조개 또는 수백 조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몇 천만 개 만들어서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메모리 주소 할당하듯이 자피아 숫자 방식의 주소를 할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서 무엇이다.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로 방식으로 7이다, 8이다, 뭐 60,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의 몇 번째, 4688번째다. 이렇게 정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이런 저장 장치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진법수라도 국제 표준이 뭐라고 정했든 간에 다른 경우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데요. 01을 뭐라고 그랬든 간에 우리는 숫자 8로 하겠다. 001을 숫자 7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01을 안녕하십니까라고 할 수 있다. 001을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01을 AB다. A 또 이렇게 001을 C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도 하는데 현재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국제 표준이 뭐든 간에 틀리게 모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저장과 암호 저장을 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묶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묶으면 각각 그 셀마다 틀리게 이것을 진법수를 적용하거나 각각 묶으면 이게 두 개를 트랜지스터와 이 트랜지스터 셀을 합하면 뭐 진법수에서 무엇이야 또는 무슨 숫자를 가르쳐 또 우리가 어떤 문자를 가르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그다음에 HDD다 그러면 SHD다 그러면 셀과 셀을 결합할 때 진법수에 무엇이다 또는 어떤 숫자 방식이 무엇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언어 방식이 무엇이다. 언어로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어떤 데도 이 기술을 쓰지 마십시오. 현재 국제 표준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모드로 만드는 여러 가지 5가지, 10가지, 20가지로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저장이 가능하거나 이것을 비밀 저장도 가능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여행자가 이것만 되면 그 언어가 200개가 넘더라도 각각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군이나 뭐 기업이나
국가나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의미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선통신 또는 집안에 있는 유선통신기에도 뭐 진법수로 보내지 않습니까? 디지털 신호로. 그러면 그거를 음성 신호로만 바꿔주는 기술주만 있으면 될 텐데요. 진법수를 숫자로 바꿔놓는다면 숫자로 바꿔놓아가지고 해석이 되는 장치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 무선 전화가 됐든 유선 전화든 전화를 걸면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언어로 들려요. 그쪽 프랑스 언어 모드를 선택하면 될 텐데요. 그럼 음성을 그렇게 전기 유선 전기선이나 무선 전파선이라도 해석해서 그거를 프랑스어로 바꿔줘. 그러면 독일어로 바꾸고 싶다. 독일어로 모드를 누르면 독일어로 바꾼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번역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유선 통신, 무선 통신에서 여기 한국어로 어떻게 전화 걸으면 자동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번역이 매우 쉬워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번역이 되거나 구글 유튜브에서도 문서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서 저장이나 모든 저장할 때 이 방식을 국제 언어로 숫자로 가지고 국제 언어로 통일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잠수함 같은 데나 또 무슨 음향 통신이나 음파 통신이나 무선 충전 구조에서 현재 있는 공유를 뭐라 그랬던 간에 이 숫자 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통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언어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이 공유를 공일이면 4688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7500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 방식, 사진이나 영상 방식으로도 통신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컴퓨터를 제가 슈퍼컴퓨터를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 100대다. 그러면 100대를 가지고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을 동영상 한 개를 100개나 또는 1000개로 쪼개갖고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각각 저장하고 연산 구조도 각각 보내서 합산만 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만 가지면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에도 현재 이 개념을 쓰시며 CPU나 GPU 또는 DPU에 어떤 D램이 됐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합산 구조를 가져주는 것. 이 기술이 특별히 그러면 현재 있는 CPU나 GPU 어떤 D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다시 설계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100군데 광섬유로 연결하면 되죠. 해가지고 그것을 합산만 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로 간단하게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컴퓨터 케이스 필요 없잖아요. 마더보드나 저장 장치만 있으면 될 텐데요. 마더보드도 이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있겠죠. 마더보드 100개를 가지고도 이렇게 해서 부피도 안 크고 그러면 현재 있는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전력은 각각 주면 되겠죠. 이 기술을 여기서 모레라는 어떤 스타트업과 어떤 짐 켈러라는 분이 이렇게 D램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분할을 기술 구조로 거기서 쓰시더니 엔비디아도 안 그러시나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슈퍼컴퓨터 개념을. 현재 있는 데스크탑에 그렇다면 마더보드를 여러 개 있는 구조 또는 마더보드나 다른 기판 구조를 여러 개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개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거기다가 이렇게 저장 장치를 각각 달아놓을 수도 있고 뭐 원한다면 이게 어떤 GPU 그래픽 카드도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전력을 각각 주죠.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도 기판이 여러 개 들어오죠. 스마트폰이나 TV에도 기판이 여러 개 있어서 겉으로는 하나지만 여러 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무선 TV, 라디오에도 그러면 그 기판이 여러 개 들어. 그렇죠. 라디오나 공중파 수신하는 TV에도 여러 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타 뭐 이 개념. 뭐 보일러에도 그렇고 뭐 다 자동차에도 그렇고 이 개념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서 여러 개 겉으로는 하나지만 여러 개의 제품의 효과를 가지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는 대중소 크고 작은 것도 용량을 따라 들어갈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도 앞으로 이 기술이 적용되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걸 가지고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무선 유선으로 또는 TV다 그러면 하나의 TV로
20사람이 각각 틀린 자기 방에서 각각 틀린 채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이 TV에 신호를 나눠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기술 쓰시면 무선 TV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습니다. 이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안테나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송수신 구조를 가져갈 때 안테나다 그러면 안테나에다가 유성 스카이라이프다 그러면 유성 거기에 그 안에 안테나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안테나 여러 걸 달아가지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각각 또는 동시에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반응만 틀리기 위해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그러면 안에 안테나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순환에 SK 거 5개 스마트폰, KT 거 5개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T 10개만 갖고 있어도 동시에 올릴 수 있고요. 이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안테나나 통신칩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동시에 모든 통신칩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통신칩에서 전파를 송수신했다. 그러면 잘게 쪼개서 그거를 옆에 통신칩에 나눠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다른 놈들은 누르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 넘겨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전파를 송수신할 때 제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전리층에만 가득한가? 그것은 바로 내가 말을 잘못했네.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그것은 전리층. 말이 빨리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이 전리층이라는 존재가 빛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빛을 전기로,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을 따라서 우리 전파를 송수신할 때 해당되는 주파수를 탁탁탁 걸어주면 여기다 해주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명확히 잡힙니다. 이게 에이사 레이더에도 쓸 수 있고 스마트폰, 워키토키, 위성통신 모든 이렇게 통신 구조에 군의 통신 구조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나도 되나요? 그럼 소나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탁탁탁 걸어주면 사람 음성도 지음이 되나요? 그럼요. 이렇게 해당 주파수 걸어주면 그쪽으로 도청하거나 이렇게 어떤 보청기에 사용하거나 이런 기술에도 사용하고 음을 소거하는 데도 사용하죠. 또는 어떤 여기 가시광선 어떤 적외선 이런 데 해당 주파수 걸어주면 빛과 열을 그쪽으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유선 안에서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통신에서도 그렇고요. 이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반도체로 다시 들어가서 반도체에 이 기술 반도체에 대한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내면 카패시터가 돼 금속 카패시터가 된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제 PM 반도체 이런 데서도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게 서로 다른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자동차 2차 전지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돼 있어서 여기 전기 전도가 틀려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 불이 나는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넣는다. 또는 자동차 음극재, 양극재에서 한 덩어리 큰 덩어리 아니라 수십 겹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틀리게 들어가는 두 개를 틀리게 해도 되고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전기를 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전해질 파이프를 둬가지고 전해질이 그 안에만 움직이는 기술 구조도 쓸 수 있다. 이것은 납축 전지나 다른 2차 전지도 가능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제 언오프 한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분리막을 만들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양극재, 음극재, 흑연 분말 구조에서부터 또는 호커스 구조, 또는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그 가루를 입자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서 만들면 훨씬 더 전기가 많이 축적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자동차 2차 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 놓자 그랬죠. 그래서 5개나 10개나 알아서 하십시오. 격벽 처리를 각각 현대 기아차에서 3개를 쓰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각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작은 단위로 열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작은 단위로 쪼개자는 거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선도 각각 연결해서 충전할 때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2개에서 쓸지 3개 쓸지 10개 쓸지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걸로 이제 자동차의 변속을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변속기 없는 구조로 가져가 주는 거죠.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만드는. 그래서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뭐 이렇게 전기가 됐든 화목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연료가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화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화났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변속기 그 다음에 거기 저기 납축전지 같은 것도 현재 여러 개로 분할해. 그럼 자동차 설계를 바꿔야 되거든요. 분할해 가지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이것도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전력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납축전지도 음극재, 양극재를 이렇게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흑연 소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음극재 하나로. 그랬다 나는 하나처럼 조금 첨가했으니까 다른 거 조금 첨가해 너가 틀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극재나 양극재 하나로 또는 음극재 흑연 소재 하나로만으로도 전기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기 축적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술을 따라서 2차 전지나 모든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래서 뭐 그 안에 따라서 겹벽 처리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음극재를 여러 개 수십 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배터리 만들자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그 2차 전지에다가 2차 연료 전지에다가 슈퍼카패시터가 있는 기준은 그 기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슈퍼카패시터를 금속으로 만들자는 거죠. 금속으로 만들어서 가령 예를 들자면 물에다가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그 작은 단위로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금속 배터리 그렇게 배터리 개념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걸 이제 슈퍼카패시터로 해서 자동차 연료줄로부터 받았던 것을 여기다 축적해서 파워 있게 돌린다는 거죠. 또는 금속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놔서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 절연 구조를 맞춰갖고 배터리를 만들든지 금속을 갖다가 절연 구조를 수십 겹, 수백 겹 해가지고 크기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갖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걸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이제 금속 배터리를 만들면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 연료전지 플러스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한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을 여기다도 각각 연결하고 이게 이런 배터리가 있다. 전기선 100개가 있다. 100개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전기선을 충전도 빠르죠. 그래서 배터리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전기양을 틀리게 써서 모터로 보낸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그것은 항공기에도 이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 이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 제가 아까 말 까먹은 게 있는데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에서 이렇게 선이 있다 그러면 그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 또는 얇은 놈에서 얇은 두꺼운, 중간 두꺼운 놈, 아주 두꺼운 놈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금속 다이오드. 이건 열에 강하죠. 자체 전기가 축적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되고요.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되고 이렇게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하므로 다이오드를 만들어내고 이건 PM 반도체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펠티어 소자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언오프 하면 트랜지스터 이것을 전기를 자체로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 또는 이런 약간 구리선에다가 약간 두텁게 해서 이걸 자체로 카패시터를 만드는 거 혼용하거나 작은 구조를 만들어서 쭉 배치해서 한쪽으로 전기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도체 회로의 코너 기술에 있어서 이쪽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 갖고 신호가 수실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그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뭐 얼마든지 종류를 틀리게 회사별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그럼 다른 데 모터 직전해선에 들어가거나 전기를 중폭 구조 없이 멀리 송출할 수 있는 통신선으로도 쓸 수 있어요. 동축 케이블로도. 그러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똑같은 놈이다 그러면 현재 동축 케이블 하나잖아요. 그걸 약간 얇게 만들어서 2개짜리로, 3개짜리로, 4개짜리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그것도 피복 없이 만들면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저는 현재 있는 통신선 동축 케이블에다 그러면 컴퓨터 연결돼 있잖아요. 1개짜리잖아요. 그럼 1개짜리 연결을 현재 유선 전화선처럼 2개짜리로 만드는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피복이 각각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그럼 하나는 여기서 제가 여기서 보내는 신호는 별로 정보양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보내는 것은 좀 얇게 만들어도 되겠네. 그러면 동축 케이블이나 다른 어떤 그 통신선에 있어서 그 컴퓨터 통신이든 모든 통신선에 있어서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어떤 통신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나는 두꺼운 놈, 하나는 얇은 놈 이렇게 또 하나는 중간 놈 이렇게 해서 틀리게 각각 피복을 갖춘 채 그런 통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신선뿐만 아니라 전기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럼요. 전기선도 각각 피복을 갖춘 채 하나는 두꺼운 놈, 하나는 중간 놈, 하나는 얇은 놈. 아주 얇은 놈.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기선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하나짜리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구리선인데요. 피복만 갖추면 그냥 전기선이거든요.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전기가 안 흐른다 그러시면 한번 만져보라 그러세요. 그분에게. 그럼 감전사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1개짜리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데는 전기선 하나 또는 어떤 데 2개, 어떤 데는 이제 전기를 많이 보내고 싶다는 좀 두텀으로 놈으로 보내거나 중간 구조로 아주 얇은 구조로 보내서 전기양을 증폭과 감압 구조를 가져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로도 간단히 변압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여기서 전기선의 구리선이 하나다, 2개다, 3개다, 4개다, 5개, 6개, 7개다. 이렇게 틀리게 해서 두터운 놈을 그렇게 만들어서 전기를 이렇게 배분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 이런 형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저기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갔나? 그냥 그려야 되겠는데 그림기 있어가지고 귀찮은데 그 다음에 그냥 그려야 되겠네요. 그냥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콘덴서를 금속 콘덴서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 했죠. 그래서 그 앰프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런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를 갖다 하나, 둘, 셋, 넷, 5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앰프를 이렇게 온오프 구조를 가져서 이게 전기가 축적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이제 콘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터리일 수도 있고 파워뱅크일 수도 있어요. 이 원리는.
그래서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중폭하고 감압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앰프 같은데 전축 앰프 같은데 쓰거나 스피커에도 몇 개 넣어서 중폭하는 구조를 놔주거나 확성기 같은데 스피커 같은 거를 그걸 좀 전기를 축적하여서 배터리를 축적해 주는 거죠. 근데 약간 이런 콘덴서도 되지만 이런 금속 콘덴서, 이 금속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해서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 자체를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금속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을 어떤 형태로 만들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거를 이제 스피커나 또 확성기에다 달아놔서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거나 전기 조명에 달아서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거나 TV 스마트폰에다가 달아갖고 증폭하는 구조를 가져줄 수 있다는 거죠. 금속 콘덴서 같은 구조를. 그래서 그 몇 개 쓸지에 따라서 증폭과 감압 구조를 가져줄 수 있다. 가전에는 다 돼요. 다만 전격 전압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 많은 전기를 끌어다 쓰면 불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허가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배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앰프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앰프에다가 좀 미니의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그것이 콘덴서가 될 수도 있고 금속 이런 배터리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배터리를 미니 구조를 가져서 그걸 달아주자는 겁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가전제품 조명에도 달아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중폭과 감압 구조를 만들어는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뭐죠? 현재 있는 그 어떤 집안에 있는 유선 전화선이다 그러면 현재 있는 집안의 유선 전화선을 약간 뭐랄까 두톤 놈으로 두톤 놈으로 두 개짜리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걸로 이제 각각 피복을 유선 전화선이 이렇게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개나 네 개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호선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선을 이제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또는 저기 유선 전화선의 한 개에다가 얇은 놈 하나 더 붙여 놓고 유선 전화 한 개에다가 얇은 놈 하나 붙여서 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신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그 목적별로 하나는 통신 이렇게 인터넷 뱅킹으로 쓰고 하나는 이렇게 TV로 하나는 유선 전화로 쓰고 하나는 문자로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동축 케이블에도 역시 동일한 두께 동축 케이블에 각각 피복을 갖춘 채 두꺼운 놈 하나 넣어주고 중기선에 구리선을 하나는 얇은 놈 넣어주고 중간 놈 넣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런 형태의 통신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현재는 전기선은 두텁게 통신선 얇게라는 제 기술을 따라서 또는 거기다가 현재보다 동축 케이블을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그것을 얇게 여러으로 들어가면 보다 회사로서는 좋죠. 그러면 이렇게 데스크탑에 하나 들어올 거를 두 개, 세 개로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2회선 주시오, 3회선 주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각각 신호를 분할해서 보내 동영상계를 100개로 쪼개니까 분할해서 보내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속도 처리를 또는 동일한 두께라도 두 개짜리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서 유선 전화선처럼 쌍방향으로 와서 통신이 돼서 속도가 빨라지는 좀 얇게 만들더라도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예,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 상품화시켜서 돈 벌지 맙시다.